1968년에 가수 겸 배우인 나혜심의 딸로 태어난 김혜림. 나혜심은 김혜림이 태어나기 전 1950, 60년대에 활동한 전설적인 가수인데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세월이 가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등의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라고 해. 안 많고 소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지만 김혜림은 어머니의 가수 활동을 전혀 보지 못했기에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가수였던 것도 몰랐고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고 해.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당시에 이미 최고의 가수였던 가왕 조용필은 대선배인 나혜심의 팬이었던지라 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고 해. 눈물은 눈감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물고. 은광여고에 다니던 김혜림은 학교 밴드인 서치라이트의 리드 보컬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필은 입이 좀 크긴 하지만 가수로서의 역량이 충분한 김혜림의 재능을 알아보고 나혜심에게 가수 제안을 했으나 나혜심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해. 하지만 조용필은 나혜심의 서구적인 외모와 허스키한 목소리를 꼭 빼닮은 김혜림을 포기할 수 없었고 김혜림 역시 가수가 되고 싶었기에 그녀는 어머니 몰래 조용필의 기획사인 필기획과 계약을 했대. 전화 다이아람 맞춰 난 몰래 그대를 부르네. 그렇게 발표된 김혜림의 데뷔곡 DDD는 우리나라 댄스곡의 패러다임을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1989년 최고의 댄스 히트곡이 되었지. 마지막 동전 하나 손끝에서 떠나면 김혜림은 이국적인 외모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소년 팬이 많았었고 당시에 흔치 않았던 패션과 단발로 원조 패셔니스타 단발 여신으로 군림하기도 했었다고 해.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그 당시 소방차는 팬덤이 엄청났다고 하는데 김혜림은 소방차와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차 팬들의 질투 어린 야유를 꽤나 많이 받았다고 해.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1집에는 외사촌 전영록에게서 받은 난 이제 알아도 수록되어 있었는데 어머니는 전설의 가수,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아저씨는 조용필, 사촌은 전영록이니 이 정도면 음악을 안 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었지. 하지만 흩어져 버린 우리의 시간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겐 보이질 않네. 화려하게 데뷔 후 1989년 연말 MBC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고 1집 활동을 마무리한 김혜림은 여세를 몰아 2집 준비에 들어갔어. 인기 가수로 급부상한 김혜림의 위상에 맞게 작곡팀이 대폭 바뀌었는데 당대 최고의 히트 제조기로 불린 하광훈과 함춘호 등이 작곡과 편곡을 담당했고 인기 밴드 다섯 손가락 출신의 박강영은 이젠 떠나가 볼까를 작곡했지. 길고 길었던 많은 날들 나른했던 겨울잠 속의 꿈을 1집의 DDD만큼은 아니었으나 꽤나 인기가 있던 이 곡으로 김혜림은 댄스 가수의 입지를 제대로 다지게 되었고 김한선의 라이벌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고 해. 햇살 가득한 거리에서 누군가 만나는 꿈들 2년 후에는 3집이 발매되었는데 3집은 세련된 사운드로 좋은 평을 받았지만 방송 활동은 거의 못하게 되었어. 나는 잘 몰라 세련된 사랑의 기술. 그것은 바로 2집 활동곡이었던 이젠 떠나가 볼까를 작곡한 박강영에게 맡긴 있는 그대로가 표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지. 멋지게만 보이려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는 일본 밴드 튜브의 서핑 인 더 윈드와 나츠를 짜깁기한 곡이라는 표절 판정을 받고 무려 30년간 방송 금지곡이 되고 말았어. That's how we live, that we miss and love it. 心はいつでも夏を求めて
잘 나가던 김혜림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었던 표절 사건을 계기로 김혜림은 음반사의 뜻대로 녹음했던 이전의 방식을 벗어나 직접 앨범 제작에 나서게 되었어. 당시 관행에 따라 강수지는 나이를 속여 데뷔했는데 그러다 보니 족보가 꼬여 김혜림은 한 살 언니인 강수지와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인지 4집에는 강수지가 작사한 곡도 두 사람이 공동 작사한 곡도 있었어.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지 돌아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4집이 드디어 발매되었고 김혜림은 김영석이 작곡한 날 위한 이별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사실 김혜림은 댄스 가수가 되길 원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날 위한 이별을 통해 댄스 가수에서 벗어나 그토록 바라던 발라드 가수가 되었고 날 위한 이별은 수없이 리메이크되며 아직도 회자되고 있지.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하지만 다음 앨범인 5집이 대중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김혜림은 다시 원래의 노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6집에서는 DDD의 성공 방정식을 벤치마킹한 듯한 메모리로 활동을 했었지.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난 밝고 강한 걸 혼자 있을 그댈 위해 눈물은 남기기로 했어 기존 팬들은 DDD를 떠올리게 하는 메모리를 환영했지만 차트에서의 성적과 앨범 판매량은 신통치 않았었다고 해. 좋았었던 기억들만 생각하는 거야 메모리 가장 멀리 있는 친구가 우린 된 거야 메모리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메인스트림 씬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 김혜림. 그녀는 소속사의 경제난 때문에 겨우겨우 제작한 7집을 마지막으로 가수 생활을 접게 되었다고 해. 이후에는 라디오 DJ나 연기자로 주로 활동했는데 이마저도 어머니인 나혜심의 간병을 위해 2007년 이후에는 아예 접게 되었다고 해.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이네 나혜심이 2017년에 세상을 떠난 후 김혜림은 다시 방송에 출연했는데 불타는 청춘에서 작곡가인 김영석의 반주로 그간 부르지 못했던 날 위한 이별을 부르기도 했었어. 돌아와 지금